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구조하는데 실패하니까 그때 책임을 면하려면 뭐가 되냐면 뭐 월북한 사람이라서 우리 관할권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약간 변명하는 맥락 속에서 지금 이런 만들기가 이제 그렇죠. 월북으로 만들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저는. 핵심은 이제 2019년도에 북한이 이제 가상의 경계선을 북쪽 지역에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접근하는 자는 동물이건 새건 사람이건 다 쏴라. 근데 3시에 발견하고 그 매뉴얼대로 하면 3시에 쐈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에 대한 지시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 대한 지시가 없으니까 경비정이 3시 몇 분에 발견을 했는데도 9시 몇 분까지 그런 거는 이걸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해군 정장이 발견해서 보고했고 서해함대사령부에 보고가 됐고 평양에 있는 해군사령부까지 보고가 돼서 사살하라 해서 사살했다는 게 우리 언론에 나온 우리 국방부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도 한국 사람을 쏴야 되는지는 북한도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럼 도감청 했다는 거를 들키지 않고 아까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우리 국민이 지금 실종이 하나 됐는데 좀 뭐 있는지 잘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만 통지만 보냈어도 그러면은 사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후에 나온 얘기, 그때 사실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후에 이야기는 방송으로도 되고 마이크에도 되고 뭐 우리 선원이 하나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그 오선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선이 무슨 소리 생각을 하겠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저게. 그런데 정말 말한 것처럼 우리 안보실장이나 뭐 하다못해 국정원장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우리 국민 표류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져서 좀 찾아주십시오. 했으면 북한의 입장이 충분히 바뀔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진실 게임이 정치적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이 본인 이대준 선생과 가족들을 위해서 밝혀져야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중요한 안보, 자산도 보호돼야 된다.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고 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의 영장으로 기록물을 본다고 하면은 과거의 NLL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처럼 또 싸운다 이거죠. 보호되면서 진상이 규명될 수 있는 방법을 국회에서 모색해라. 저는 그것이 바로 국방부 해경 보관 자료를 보면은 나올 것이다. 나오면은 미진하면은 가족이 원하면은 또 대통령 기록물도 법에 의거해서 열람할 수 있지 않느냐.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유족 측은 문재인 청와대가 피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우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해경과 국방부에 지침을 내려 이 씨의 자진 월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면에서는 10년이고 20년이고 가자고 할 겁니다. 이게 한이 며칠대로 맺혔는데 그렇죠. 그러다 아버지가 가장이 없어졌는데 뭐 도박꾼으로 몰렸지 무슨 빚쟁이로 몰린 데다가 월북자 가족까지 붙어 있으니까 끝까지 명예회복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1, 2년에 끝날 소송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유족들로서는 당연히 뭐 고소를 할 거고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하며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은 민정수석실에서 개입했지 않느냐. 안보실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민정수석은 안보실 멤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아마 유가족의 고소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무슨 이유가 있겠죠. 적어도 심은 뜻이 있겠죠. 네. 민정수석실 건드리는 건 이제 대통령까지 가겠다라는 거고 정치적 공세죠. 지금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김정호 전 민정수석을 고발한다고 하잖아요. 국가안보실장 혹은 민정수석이 대통령도 모르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런 논리가 나오겠죠.
저는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개인적으로. 서해 피격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유엔 기조 연설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실까요? 그 순서는 사실은 그 발생은 9월 22일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엔 연설은 그 훨씬 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녹화를 해서 방송된 게 9월 23일인가여서 그게 어떤 우리 국민이 이제 피살당한 다음 날인가 발표돼서 이제 들끓었지만 그 이전에 이제 녹화를 한 것이었는데 저는 그보다 친서를 주고받았는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보낸 친서 내용 중에서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사과 통지문을 공개한 서훈 안보실장이 곧바로 남북 정상의 친서 교환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다시 브리핑을 열고 친서 전문까지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친서를 보냈고 나흘 만에 대통령의 진심 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는 답장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정상 간 친서 전문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왔지만 보름이나 지나 친서를 공개한 건 이번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는 국면 전환용이란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친서까지 난데없이 공개했습니다.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을 수정하지 않은 것도 친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코미디잖아요. 어떻게 보면 표류해 왔는지 뭐 월북한지 그 진상을 알 수는 없지만 남한 국민을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그 총살을 시킨 그런 사람,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인데 그리고 나르는 새든 뭐든 간에 다 쏴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생명 존중에 대해 강력한 의지에 존중을, 경의를 표한다? 뭐가 생명 존중인지. 근데 이 표현 자체가 좀 이해가 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김정은한테 생명 존중하는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저도 그때 그 친서 내용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야, 이 표현을 쓰라고 귀뜸해준 어떤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이 말이 꼭 필요했을까? 생명 존중. 북한에서 가장 경시되는 게 생명 존중 무시인데 요 말을 꼭 넣었어야 했을까? 다른 말, 좋은 말도 많거든요. 아주 뭐 활달한 지도력으로 뭐 이렇게 말해도 충분한데 왜 생명 존중이라는 말을 딱 써가지고 이 말 때문에 또 한국이 들끓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떤 이념적 편향이 있죠. 그 지금 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 김정은이 사과문을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과문 아니거든요. 정확한 명칭은 그 통지문인데 그 통지문에서 사과가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 우리 처음에 이 사건 발생했을 때 국방부에서 우리 국민들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나중에 월북자로 몰아가기 전에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 통지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귀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에 대한 요구도 없이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니들이 무슨 근거로 우리한테 감히 그따위 그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김정은 그 위원장의 사과라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 고생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야 가서 걔들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해라. 무슨 하인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니. 김정은이 예. 자기 참모에게 문건을 보내니까 그러한 의사 표시를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문건이 아니고 이 문건은 통지문이건 통지문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를 비난을 하고 남녘 동포들에게 그러한 의사를 표시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꼬아서 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는 꼬아서 보는 게 아닌데 원장님은 너무나 좋게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판단이 김정은 수준에서 판단이 내린 건 아니고 군부에서 사살하는 명령을 내린 거고 그러니까 김정은 차원에서 난감해진 거죠.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신속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서 곧바로 직접 사과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유시민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 스타일이 이전과는 다르다. 제 느낌엔 계몽군주다. 이 사람 진짜 계몽군주 맞는데 내부의 상황이나 자기 자신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갖는 어려움 때문에 지금 템포 조절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스타일이 좀 다른 독재자일 뿐인 거냐 이런 질문을 제가 참 자주 받았는데 내 느낌에는 계몽군주 같아. 북한 통지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계명군주 우둔하면서 낄낄 거리는 모습이란 저는 그 순간 구토가 나올 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담하다. 이 유시민 그 이상 이분 차라리 그럼 계몽군주 밑에 가서 사시려나. 본인은 거기 안 사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 이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시나. 계몽군주 때문에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아, 그렇죠. 내가 너무 고급스러운 비유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썼나 봐요. 반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배운 게 죄야. 그렇게 떠드는 분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500년 전에 아테네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를 고발했을 그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은 이제 계몽군주로까지 이제 김정은이 올라가고. 그건 별개의 사안이고 원래 그 유시민 씨는 원래 그런 분이니까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어쩌면 살릴 수도 있었던 우리 국민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그 실패가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원인을 여야가 함께 찾아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놔야 되는 이런 쪽으로 논의를 가야 되는데 계속 전 정권 공격하고 현 정권 공격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게 좀 정치적으로 소모된다는 느낌이 들어요.